안녕하세요. 26년도 이제 세 번째 도기 책방, 여러분을 맞이하게 될 책은 바로 워렌 버핏에 대한 책입니다.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또 나이를 먹어가면서 무엇인가 인생에 대해서 깨닫게 되죠. 그런데 인생에 대해서 깨달을 때마다 가끔씩 종교의 경전이나 아니면 아주 유명한 그 문구들을 보면 새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못 느꼈었는데 나이 먹으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투자에 있어서도 그런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워렌 버핏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도기 책방은 워렌 버핏 전설의 투자자입니다. 사실 이 책은 지금 한국에서 번역할 때 전설의 투자자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원제는 워렌 버핏 인베스터 앤 앙트레네어입니다. 투자자이자 기업가인 워렌 버핏을 다룬 책입니다. 최근에 나온 책이고요. 저자는 대학 경제학과 교수이고, 그리고 또 어렸을 때는 워렌 버핏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녔고 같이 식사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식구들한테 접근하기는 더 좀 편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자는 원래 전공이 경영이고 경영에서도 기업가 정신입니다. 근데 기업가 정신을 공부하다 보니까 워렌 버핏에 훨씬 더 다가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그 경력의 상당 부분을 워렌 버핏 공부하는데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에는 워렌 버핏의 투자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추는 책들이 많이 나왔고, 뭐 그에 대한 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조금 그 결에서 좀 다르죠. 그러니까 투자자이지만 기업가인 워렌 버핏을 다루고 있고, 최근 근간에 만들어진 책이 되겠습니다. 즉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작년도에 은퇴를 했는데요. 은퇴하기 직전에 써진 가장 최근의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일반적인 투자자 쪽에 있었죠. 처음에는 투자를 자문해주는 역할을 했고, 그 다음 점차 저도 투자자로 변모하기 시작하는 것을 지난 26년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작년부터 작은 기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기업가가 되었죠. 근데 기업가가 되고 나서 투자자로서 느끼지 못했던 마지막 한두 단추가 깨어지는 경험들을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제대로 된 투자를 하려면 기업가가 돼보는 게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요즘 많이 느끼곤 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요, 투자자들은 어떤 거에 투자를 합니까? 뭐 많은 것에 투자를 하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어떤 대상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에 투자한다 그러면은 주식이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이 얘기는 뭐냐면 주가에 투자한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 선물 같은 것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체 자산들 중에 일부도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주식 투자는 너무나 명백하게 기업에 대한 투자입니다. 주가에 대한 투자가 아니란 얘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닿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 명백한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가 기업 투자라는 측면을 간과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기업가가 되고 나서 보니까 투자에 제대로 눈을 뚫려면 기업에 대한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걸 더 절실히 여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워렌 버핏을 위대하게 한 것은 단순히 저렴한 주식을 사서 고가에 파는 그런 행동일 리가 없죠. 벤저민 그레이엄을 만나서 담배꽁초 투자를 할 때, 즉 저평가된 주식을 사 모아서 그것들의 시세 차익을 추가할 때 워렌 버핏의 투자는 저스트한 투자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워렌 버핏이 젊은 날에 투자를 했을 때 그 버핏 투자는 그냥 단순한 투자자였죠. 그런데 찰리 먼거를 만나면서부터 좀 더 넓은 해안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기업가적 마인드에 조금 더 천착할 수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먼거였고, 이 먼거의 도움을 받으면서 버핏은 단순한 투자자에서 기업가로 점차 변신하게 됩니다. 이것은 버핏의 전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되는데요.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회사가 많을까요? 소유한 회사가 더 많을까요? 버핏은 투자한 회사보다 보유한 기업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크셔 해서웨이는 정확하게는 한국 개념으로 따져본다면 지주회사예요. 수많은 회사를 거느리고 있고 수많은 종업원 또는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지주회사가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버핏이 처음에는 이렇게 기업을 오래도록 가지고 있을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인수할 당시에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담배꽁초 중에 장초라고 봤기 때문에 워렌 버핏을 인수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후회하죠. 내가 했던 행동 중에 가장 잘못된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버크셔 해서웨이를 산 것이다 라는 표현도 하죠. 자, 그런데 시즈 캔디를 즈음해서 그리고 또 몇몇 중요한 사건이 되는 투자들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라든가 코카콜라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 기업의 영속적인 경쟁력에 대해서 버핏이 알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버핏은 훨씬 더 천착하게 된 것이 어떻게 됩니까? 기업가의 마인드, 기업가의 정신, 기업가의 퍼포먼스, 여기에 훨씬 더 천착하게 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에 있는 오마하에 있는 가구집을 투자하게 된 것도 가구집의 데이터상의 훌륭함도 있었습니다만 그 로즈 블렁킨 여사를 보고 그 가구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버핏은 어느 순간부터는 기업가 정신에 천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결론적으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수많은 기업을 자회사로 거느리게 된 핵심적 이유가 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왔을 때 회사를 인수하는데 결정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즈 블렁킨 여사하고는 겨우 계약서 두세 장으로 계약을 끝내버리기도 했어요. 그 기업가의 기업가 정신과 그 다음에 그 기업가가 만들어내는 퍼포먼스,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어렸을 때 버핏을 볼 때는 처음에는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싸게 사서 어떻게 비싸게 파느냐, 거기에 천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채권형 투자자네 라는 것을 알게 됐죠. 모든 것이 채권 금리에 기반해서 투자하고 있다는 게 또 보이기도 했어요. 버핏을 이해하는 또 몇 단계에서는 채권적 사고가 매우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닫기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버핏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버핏의 기업가 정신에 대한 그 투철한 믿음,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죠. 자, 그래서 버핏도 이해를 하는데 초기 투자, 그러니까는 잘 모르는 투자자였을 때하고 조금 알아가는 투자자였을 때하고 그리고 뭔가 자기의 패턴을 만들어낸 투자자가 되었을 때의 버핏을 보는 느낌이 좀 상당히 다르다. 이런 것들을 저는 요즘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버핏에 대한 이야기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한 번씩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불교 신자들이라 그 어떤 기독교 신자들이 정기적으로 경전을 계속 꾸준히 보는 것처럼 버핏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하시려면 중간중간에 나는 계속 학습하면서 나는 얼마나 버핏에 더 가까워졌는가, 뭐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보는 것들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했다고 버핏이 종교 경전에 기록된 부다나 예수 같은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버핏을 알면 알수록 결점이 많은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고요. 그리고 또 숫자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 없는 강박적 천재. 그래서 저는 이 그 버핏의 숫자 개념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까지 표현을 하냐면 버핏은 숫자 자폐 천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로 그쪽에서는 대단했습니다만은 인간관계에 있어서거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내하고 끝까지 같이 살기도 어려웠죠. 왜냐하면 아내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년에 보면 버핏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주변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삶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성공한 삶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버핏이 자기의 삶에 대한 회한이 담겨있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이죠. 버핏은 철저하게 자기 흥미롭고 재미난 일을 하면서 살았다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자본주의 세상에서 버핏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버핏을 굉장히 위대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진 않아요. 버핏에게 있어서 위대한 점을 하나 꼽아보라면 두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버핏이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절대 그건 아니고, 버핏의 행동 중에서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 두 가지는 뭐냐면 긴 안목과 충분하게 참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 그래서 남들이 빠르게 부자가 될 때 느리게 부자가 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점 하나와, 그리고 원칙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지켰다는 것, 특별히 투자에 관련되어서 원칙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점, 이것이 버핏에게 있어서는 가장 뛰어난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조금 더 파 내려가면 그 사람이 그렇게 느릴 수 있었던 건
복리에 대한 계산을 확실하게 해봤기 때문이에요. 제가 보기엔 숫자에는 완벽한 천재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느리게 부자 되는 게 더 빠르게 부자 되려는 것을 계산을 이미 다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핏이 남들이 서둘 때 서두르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 원칙을 지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그 중에 더 뛰어난 부분은 뭐냐면 기업 투자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점. 저는 사실 버핏한테 배울 가장 큰 가치는 그가 돈에 휩쓸리지 않고 기업을 운영할 때 절대적으로 원칙에 충실했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는 단기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원칙을 깨부수지 않았고요. 그 원칙을 지키려고, 근데 그 원칙이 사회적인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덕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단기적인 이익에 매몰되고, 그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데, 버핏은 그 점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당신은 버핏에 뭐가 좋아요? 버핏한테서 존경할 만한 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딱 하나, 원칙을 지킨 경영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워렌 버핏, 전설의 투자자, 워렌 버핏 인베스트 앤 앙토네어 이라는 책을 26년도 세 번째 독일 책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